펴기라는 게 그럼 그 모습 크림처럼 그 관절을 촉촉하게 뭐 해준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죠. 먼저 한쪽은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연골, 다른 쪽은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연골은 충격을 가해도 탄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네요. 네, 충격을 흡수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약간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이 충격을 받으면요. 산산조각. 이렇게 맞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연골이 무너지면요. 결국은 관절의 사이가 좁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게 되죠. 그래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제 무릎 속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프다. 아찔하다. 진짜 아찔해요. 아우. 자, 조사에 의하면요. 40대 이상에서 40대입니다. 90% 정도는 연골이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대요? 네. 아니 우리 다 40대인데. 오 세상에 여기 40대 안 있는 분 에바 씨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제 아파요. 네, 이게 이제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관절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40대 이후가 되면요. 우리 연골을 지키는 콘드로이친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감소해요. 네. 아, 무서워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게 되면요. 연골 구조의 변성이 촉진되고 이 노화가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요. 연골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따라서 관절 손상도를 줄여서 관절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로요.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간 꾸준히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연골 부피 손실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연골이 닳지 않고 유지되었다, 잘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골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연골이. 그래서 그 관절 공간의 간격이 좁아지지가 않고 잘 유지된다는 거죠. 자,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사진에서 볼 때 위쪽 다리뼈가 대퇴골이고요. 아래 다리뼈를 우리가 경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공간이 있죠. 네네. 네,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다리뼈와 아랫다리뼈는 빈 공간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릎 연골이 건강하면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딱 유지가 된데 좀 어느 정도 멀게 유지가 돼요. 기수가 진행되는 오른쪽으로 퇴행성이 계속 진행이 되면요. 어떻죠? 뼈와 뼈끼리 충돌하게 아깝네요. 되면서 하얗게 변하고 뼈들이 뾰족뾰족하게 좀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콘드로이친을 한 2년 동안 섭취를 했더니 이 관절 공간의 평균 간격이 드시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잘 유지가 되었고 관절 공간의 제일 좁은 부분 오히려 최소 간격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연골이 닳지 않아서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었다는 거죠. 이미 저처럼 진행된 통증 문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송인 씨처럼요,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실험군의 무릎 통증 지수 점수를 살펴봤더니요. 42일 만에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감소했고요. 91일 차에는 대조군에 대비 45%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5%요? 그러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간 거네요. 무릎 통증이 개선이 되면요. 걷는 그러니까 보행 능력이 향상돼 있죠. 한 시험에서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20m 걷는 시간을 비교했더니요. 섭취 전에 비해서 약 3초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자, 보행 속도는요,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한 연구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최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 빠르게 자, 걷는 1번 5년, 2번 10년, 3번은 15년, 4번은 20년. 깜짝 퀴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 걸음걸이의 속도만으로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더 오래 사는 거 맞는데 너무 욕심이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 바램을 적으시면 안 되고요. 아니, 바람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길게.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자,
자, 에바 씨는 이번 10년 오, 또 우리 다들 똑같아. 10년으로 2번 10년. 아, 네 분 전원 다 맞춰주실 수도 있고 틀리면 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네요. 자, 선생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자, 정답은요? 네. 20년입니다. 아, 대박. 그냥 우리 바람대로 적을 걸. 혹시나요? 너무 빠르게 걷는 사람이요. 이제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최대 20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계속 빨리 뛰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 특히 보행 속도가 기대 수명과의 관계가 높은데요. 중년 성인의 경우 평소 빠르게 걷는 사람이요,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16년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보행 속도가 초당 0.1m가 감소할 때마다요, 심혈관 질환이 8%, 치매 발생 위험이 13%, 조기 사망 위험이 12%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이 관절염으로 인한 보행 장애는요,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과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의 경우 걷기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약 8년 빠르게 당뇨병 합병증이 나타나고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약 7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왜 어르신들이 그 마디마디가 맞아, 저려 맞아. 하는 게 맞아. 제가 그 현상이 벌써부터 찾아와서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좀 쑤실 때도 있고 쩌릿쩌릿하다고 하나? 혹시 이 손 관절에도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까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퀴즈입니다. 우리 양손을 이루는 뼈는 몇 개일까요? 손. 손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굽혀지는 하나하나가 다 분리된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는 몇 개일까요? 그럼 한 50, 적어도 30개에서 한 60개 사이 아닌가요? 네. 아, 되게 진짜 많은 것 너무 예리하세요. 박사님이니까요. 자, 우리 손에는요, 무려 54개의 뼈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많다, 많다. 뼈 사이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관절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뼈들은 관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절이 존재하는데 우리 몸 전체 뼈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손은요, 섬세한 동작을 많이 하고 네, 사용 빈도도 높아서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런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손 관절염이 있는 40대 이상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 동안 섭취를 시켜봤더니 그 결과 손 관절의 이 기능 수행 지수와 그리고 통증 점수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통역을 할 때는 이제 받아 적고 타이핑 계속하고 키보드 칠 때면 사실 손목, 이 손관절도 아프고 여기도 되게 아프더라고, 이 뼈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발가락도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아 진짜 오늘 정말 좋은 버스를 탔어요. 그러게. 아.